제가 그 전편 동영상에서 나무의 모세관 현상은 죽은 나무는 물을 빨아들일 수 없다. 인간이 빨대 꽂고 음료수 먹듯이 죽은 사람도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 빨대 꽂고 음료수 못 먹습니다. 그렇죠.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가 살아있지 않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적으로 동물이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물가에서 나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물이 풍성하지 못할 때는, 물이 이제 많이 비가 오거나 물이 이제 많이 올 때는 몸체에다가 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수분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를 때는 이제 그 수분이 많이 부족할 때는 이게 잎사귀도 마르고 그러지만 본체는 살아있는 거죠. 몸체에다 물을 저장해서 최소한의 물로 살아가고, 그에 따라서 그 물은 이제 적절하게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무에 살아있는 작용으로 인해서 잎사귀라든지 이렇게 장가지까지 다 물이 퍼진다. 그러나 물이 워낙 부족할 때는 그는 장가지도 쉽게 부러진다는, 그쪽 부분이 이제 말라가지고 물이 잘 못 가는 거죠. 인체에서도 보면 너무 추울 때는 보면 이렇게 그 안에 중심부를, 몸의 중심부를 지키기 위해서 혈액이 중심부로 이렇게 모입니다. 중심부로 모여서 체온을 보정하고, 대신 말단은 좀 춥죠. 말단은 좀 춥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인체 자신의 어떤, 나무도 그렇고 자기의 생명을 되게 보존하기 위해서 중심부를 지키기 위해서 물을 이제 중심부로 하고, 이제 마른 나무까지, 맨 위에 나무까지나 이런 쪽으로 잎사귀 쪽으로 못 가니까 마를 때는 잎사귀나 이렇게 맨 끝에 장가지들이 쉽게 부러지는 마름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동물처럼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리 인간만의 스스로 오판 속에서 나무가 물을 빨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관 현상은 얘가 그냥 말을, 그 물이 뿌리에다가 물을 저장을 하면 썩겠죠. 네, 썩으니까 몸체에다 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명 유지 활동을 한다. 나무가 이렇게 동물처럼 살아있지 않다.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살아있고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 되는 대로, 나무라는 그 형태로 태어났잖아요. 동물은 동물대로 각 종류별로 태어났고, 그 프로그램 형태대로 유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그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도 그런 프로그램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무로서의 기능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나무의 생명 유지 활동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동물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 웅덩이에서 물 마시듯이 얘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모세관 현상을, 얘네들이 빨대 꽂고 물 빨아들이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흙에 있는 영양분까지 물과 더불어서 같이 흡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모세관 현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물을 서로 끌어당긴다.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원리 때문에 모든 물질은 이렇게 어떤 같은 구성 성분인데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물질의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질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물은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양동이에다 이렇게 수건 걸쳐놓는 거에 따라서 쭉 흐르는 거 보면 확실히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모세관 현상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물질끼리 끌어당긴다.
전기다. 그것도 같은 물질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테슬라 전기요도가 있는지도 모르죠. 거기다가 테슬라 전기요도가 이제 이렇게 금속체에다가 강하게 전압을 걸어주면 고전압을 걸어주면 주변에 이제 금속체로 흘러가는 현상인데, 이거를 제가 전리층과 태양빛의 관계처럼 맞아 금속력 전파를 갖다가 유도를 할 때 마치 이렇게 블루투스처럼 거기다 전력을 걸어주면 반대편 쪽에 이렇게 전력을 걸어주면 오히려 쉽게 더 끌어당겨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어디다 썼냐면 금속 배터리 제방식이 거기서 전편 동영상을 보세요. 금속 배터리에서 태양 전지판으로 사용했을 때 방송국 반사판처럼 내가 수십 장을 태양빛을 집중시키고 거기다가 서로 그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들 여러 개의 구리선들이 서로 틀린 구리선 두께가 대중서다 그러면 이렇게 틀리게 구리선들을 배치해갖고 전력을 딱 걸어주면 태양빛으로 전환된다는 일종의 전리층의 작용을 갖다가 구현한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썼습니다. 기술을. 그래서 이런 모든 만물이 서로 이렇게 어떤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발표했고, 모든 만물 중에 특히 같은 물질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약간 떨어져 있어도 그 중에서는 반응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게 있고 또 반응의 정도가 좀 덜한 게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나 전파로서 좀 멀리 떨어져도 갈 수 있죠. 태양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쪽도 이제 저게 태양빛의 에너지가 강해야 되고, 이쪽도 전리층도 에너지가 막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전기 유도,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쪽으로 유도되죠. 태양빛을 이렇게 전기로 바꾸는 건 아시죠? 그래서 둘은 이렇게 일정 어느 정도 동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전기적인 작용, 전리층의 작용이 전기가 약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그래서 전리층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전리층의 양이, 이 전기 양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태양빛을 원활하게 이쪽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제가 발견한 과학적인 하나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유도를 할 때 이제 블루투스 기술로서 이렇게 아까는 무선 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나 컴퓨터 안에서 무선 통신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전기가 있고요. 무선 통신처럼 해서 전파 형식으로 컴퓨터 내부나 또는 반도체 내부 안에서 보내고, 이것을 상대방 전력, 상대방의 안테나 구조겠죠. 안테나 구조는 이런 데서 전력을 딱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전류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닌가. 전리층이 전기가 이렇게 충분히 있어야만 태양빛이 유도가 되는 것처럼 컴퓨터 내부 안에서는 이렇게 어떤 가까운 블루투스 기술을 대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전파의 형식으로 서로 이렇게 무선 통신의 형태는 아니면 전기 에너지를 주고받는 영역 때 이쪽에서도 같은 동질의 전기를 걸어줘야 됩니다. 하나의 방법이라면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제 방식의 유선 안에서 전파를 구현하는, 주파수를 구현하는 방식인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가 대중소가 돼 있다. 그러면 이쪽도 상대방 전기를 받아들이거나 통신으로 사용하거나 전기를 이렇게 충전하는 이런 무선 충전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원리는 똑같다. 이쪽도 똑같이 대중소 똑같은 파형을 갖고 있으면, 전기가 똑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으면 서로 이쪽을 전력을 걸어주면 서로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 기술을 컴퓨터 내부 안에서나 기타의 기기, 군사장비나 무선 통신의 원리, 근거리 통신일 수도 있지만 멀리서도 전기 양이 막대할 때 멀리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파 통신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원리를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도체 안에서도 무선과 무선을 갖다 서로 원활히 신호가 끊김이 없이 불규칙하면 안 되잖아요. 원활히 하려면 양쪽에서 전기를 같이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질의 파형에 동일한 주파수였을 때 그때 쉽게 무선 통신이 끊김이 없이 통신으로서 반도체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무선 통신의 원리를 사용하시면 무선 통신이 됐든 전기를 이제 충전하는 근거리 충전 방식, 이런 충전은 약간 멀리 떨어져도 그렇죠. 상대방이 양쪽 다 전력이 세가지고 같이 전기를 걸어주면 서로 원활하게 전기 충전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전기를 약하게 했을 때 무선 통신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술은 제가 자연계에서 전리층을 보면서 발견한 기술이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반도체나 컴퓨터나 어떤 근거리 통신의 원리로 또는 어떤 통신이나 전기 충전의 원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보면은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반도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신호가 약간 불규칙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동질의 주파수를 가지고 양쪽에 전력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무선 통신이나 또는 전기 충전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 전력을 딱 걸어주면 전기 충전이 그 끌어당기는 법칙 때문에 전기가 전기를 끌어당, 물을 끌어당.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전기 충전을 하거나 무선 그 전파로서 무선 통신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 구현하든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든 어떤 거리가 서로 원격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하여튼 이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전리층을 잠깐 곰곰이 생각하면서 만든 기술입니다.